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예요. 대구를 갔어요. 대학교 선배가 아나운서가 한 분 있었는데 그때 마침 대구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마지막 뉴스를 남겨놓고 저녁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해요. 그 이제 담당 엔지니어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시간 많으니까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KBS 여기서 보내드리면 여기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거 사인만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술을 먹어. 엔지니어가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 이제 삑삑삑 땡 스위치 탁.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보내드린 KBS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됐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지. 엔지니어에게 올려놓고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 아나운서 나오면서 에이 해가 돌아가야 해먹지. 에이 해가 돌아가야 해먹지. 다 전파했군요. 그냥 나가고 그것도 내리고. 실수담을 얘기했었는데 그 아주 똑부러져 보이는 신은경 씨도 실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빼놓고 워낙 연습벌레라 연습을 막 했는데 네. 진짜 방송 온에어가 들어오고도 마이크를 안 켜고 뉴스를 한 거예요. 어머나. 이게 얼마나 다 막 엄청난 방송 사고죠. 그래서 막 사장께서도 막 아래로 내려오고 막 다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그 미모의 아나운서가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사장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냥 올라가셨다. 아이고 내가 그랬어. 내가 주방다 거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인기 고공행진을 하는 명 앵커 활동을 하시다가 돌연 사표를 내시고 유학을 가셨어요. 네. 사실 그 경험하셨겠지만 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사표를 낸다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 사표를 내시고 나서 박성범 앵커와 또 결혼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예. 그 자그마치 18년 차면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이들 때만 해도 엄청난 연령차를 우리가 그 방송국 안에서 하여튼 제일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방송국에 좀 소문이 있었다면서요? 결혼 소문이 전부터. 있었죠. 남자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어서 그런 소문이 있었죠. 이렇게 해외로 스포츠 중계 그때 올림픽인가 뭐 같이 갔었는데 뭐 보자기를 쓰고 신은경 씨가 뭐 가서 도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둘이 뭐 손을 잡고 외국의 어느 거리를 걷는 거를 본 적이 있다. 그런 핑크빛 소문들이 계속 떠돌았지만 본인들도 뭐 적극 부인을 하고 아나운서실에서도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는 회자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발표하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부성 컴플렉스가 좀 있는데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 그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부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남성을 좋아한다. 예, 그런 본인 취향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참 잘 어울린다.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의 소문은 이제 신은경 씨가 아마 아나운서 딱 9시 뉴스 발탁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 수습이고 3개월인데 되니까 당시 이제 9시 뉴스 앵커였던 뭐 박성범 씨한테 잘 보여서 발탁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아주 공정한 오디션 거쳐서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소문이 났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마침 이제 그 전에 부인과 사별을 했는데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그 사별의 원인 자체가 두 사람이 사귀어서 화병이 나서 뭐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루머가. 관심을 받던 분들이어서 그렇겠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박성범 씨가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성범 씨를 한번 보면 친화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나는 당신의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신뢰를 심어준다고 해요. 그 당시에 멋있었잖아요. 바바리 코트 기 딱 올리고 파리 끝판원으로. 맞아. 파리에서. 누가 봐도 정말 저 남자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최근에 제가 어느 그 한남동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그 술집에서 잠깐 뵀는데 그냥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서로 이제 친분이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윤영미 씨 TV에 자주 보고 있고 뭐 악수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시는 거 보고 이렇게 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게 살짝 좀 느껴졌고 그분이 입원하셨을 때 신은경 선배가 굉장히 극진하게 간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저는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이 차이를 겪으면서 소문을 뚫고 결혼에 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또 봤을 때는 한쪽은 부인을 잃었고 또 한쪽은 이제 이 12년간의 앵커 생활을 접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근데 서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 분이 뭐 전화 통화로 교감을 많이 나눴다고. 그리고 이제 또 박성급 씨가 그런 어떤 사별을 딛고 이게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정치에 도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은경 씨가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정치인으로서 좀 자리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소문이 있었던 두 분이 같이 유세장을 다니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박성범 씨한테 천군만마를 얻은 거고, 네, 굉장한 그 도움이 전설적인 얘기가 많이 목욕탕, 있잖아요. 예. 뭐 상가집 가서 막 전부 진심으로 하고 밥을 먹어줘서 5kg가 늘었다. 목욕탕 가서 그 할머니들이나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때를 밀어주고 감동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전설처럼 돌아는 진짜 네, 쑥뜸도 배웠다고. 그래서 네, 예. 지역 주민들 그래서 그 힘나주고 했다는 거 중부에 보통 일이 되게 아니죠. 유명한 그 목욕탕이 실로암 목욕탕이잖아요. 그 실로암 목욕탕을 안 가면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신은경 씨도 진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아나운서분들 제가 이제 저는 신문 기자니까 별로 볼 일은 없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부분의 아나운서분들의 자세가 딱 어떤 경우에 다 계시지만 I am somebody 딱 이게 있거든요. 나는 좀 알려진 사람이야. I am 나는 그냥 somebody. 유명이냐. 약간 이런 게 보여요. 예. 근데 신은경 씨가 사실 아무리 정치인의 아내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심성의껏 사실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고 쉽지 사실 않죠. 자기가 아나운서 아니었던 분들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정치인 아내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96년 총선에서 박성범 씨가 서울 시내 최고 득표 53%로 어휴. 당선이 됐죠. 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당시 정가에서는 다들 신경 안 하셨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다 그렇게 그런 그건 얘기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 그런 내정 그럼요. 못해요. 예, 그리고 정말 순정파라는 생각이 들고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뒤로 이제 신인경 씨의 뒤를 이을 만한 뭐 아까 MBC의 대항마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백지연 아나운서도 뭐 좀 화려하죠. 어떻습니까, 홍 기자님? 그 당시가 23세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23세인데다가 이제 입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면 정말 아주 신출렉인데 그 본인도 그 얘기를 만약에 월요일부터 진행이다 그럼 금요일 날 들었다고 그래요. 어휴. 근데 굉장히 좀 담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 뉴스 할 때도 8년의 진행 끝에 마지막 뉴스 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걸로 이제 유명한데 그 시작할 때도 이제 시선이 곱지 않죠 또. 아까 뭐 이지연 씨 아빠 백 있었냐 했듯이 딱 9시 앵커가 되니까 또 뭐 백 있는 아빠가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 데다가 당시에 이제 아나운서의 선배 어느 분께서 네가 이거를 6개월을 버텨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왜 그러냐면은 이 9시 뉴스라는 게 사실 최은영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해서 밤까지 자기 사생활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했는데 딱 그랬다고. 찢었대요? 그런 분이 지지는 거 봤어요? 손 찍겠다는 사람이 지진 사람 없습니다. 네, 감히 백지연 씨가 선배한테 그럼 장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럼 장 지으셔야 되겠네요. 어머나. 아나운서가 재벌가의 주요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노현정 씨가 현대가로 시집을 가면서 폭발작용을 확 일으킨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 상상 플러스 노현정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다고 대국민적으로 얼굴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 가지려고 재벌과의 결혼 생활을 좀 뒤에 좀 짧게 끝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성주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나운서로서 자질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크리스토퍼 수의 그 일이 터졌잖아요. 쫙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문제 동영상 사진들이 얘기를 하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듯 근데 이걸 이제 8년을 한 거죠. 궁금한 게 장을 지지는 게 어떻게 지지는 거예요? 장을 묻혀서 손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장을 끓여요? 물에다가 아니 뜨거운 여기를 다 불에다가 태우는 거죠 손가락. 네 손가락. 아, 그래. 그게 장을 지지. 저는 간장을 끓여서 거기다 손을 넣는 거예요. 저도 이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입사를 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원래 MBC는 수습 직원을 앵커석에 앉힐 수가 없어요. 없죠. 수습 직원은 그냥 예. 수습을 하는 건데
파업을 한 거예요. MBC 아나운서 전체가. 아, 그래서 그때도 뉴스석이 공석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습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습 직원들을 앉혔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 정식으로 앵커로 발령을 냈다는 얘기를 그 제가 운도 참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았군요. 그 아나운서나 앵커들이요 휴가를 안 가요. 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대타로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그냥 앉는 수가 있던 게 그런 경우가 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많죠. 있어요. 네, 특히 임성훈 씨가 그래서 휴가를 잘 안 가요. 임성훈 씨가요? 임성훈 씨가 아직 그러고 보니까 임성훈 씨는 쉰 최은영 씨 적이 휴가 없네. 가면 저 좀 불러주세요. 휴가 절대 안 가야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묘사는 참 좀 위험한 거잖아요. 네. 나만의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연 씨는 참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성정의 사람이에요. 일단 텔레비전을 통해서 외모는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화면으로만 보면 실물은 훨씬 더 빛나요. 이렇게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몸매서부터 그냥 번쩍번쩍 눈에 띄는 뭐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예컨대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에 저도 여러 차례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토론자들이 가서 귀에 눌려요. 대기실에서 사전토의 잠깐 할 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거나 이걸 막 그냥 쏟아낸다고요.